네, 안녕하세요. 4월 18일, 19일, 네, 기대수 6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고 있었던 얘기가 기대수 4가, 노트 기준으로 4강, 5강, 6강에 해당되는 해석학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네, 이 내용을 제 개인적인 멤버십 대화랑 엮어서 위상 쪽으로 최근에 라운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대수학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기대수 상기라든지, 어, 뒤에 부분에 나오는, 그러니까 뭐 베이시스랑 연결되는 지점이라던가, 네, 대수학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어서 또 교차점이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좀 이걸 이런 식으로도 바라보고, 여기에서 좀 불편했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라운지든 어디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셨든 다 상관없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리딩장인 제가 너무, 너무 많은 글을 올려서 업데이트가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화이트보드 띄워놓고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녹화 이전에 얘기를 나누던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통성 선생님 얘기를 제가 중간에 끊고 녹화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듣고, 그다음에 남승우 선생님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에서 요 해석학이랑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얘기를 나누셨는지, 그래서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그냥 공유해 주시면 저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그럼 통성 선생님 먼저. 네. 그, 위상수학 관련해서 뭐 어떤 내용을 이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처음에 이제 90강은 오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는 뒤쪽에 44강부터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음, 거기는, 어, 그 선형대수에도 베이시스가 나오는데, 위상수학에도 베이시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베이시스 부분을 보면서, 뭐지, 위상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베이시스를 보다 보니까, 저기, 처음에는 이제 메트릭 토폴로지라는 거리 위상이 나오잖아요. 9강인가? 해서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메트릭 토폴로지를, 거의 메트릭 토폴로지만 알다 보니까, 뭐, 베이시스의 예시를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해서, 그래서 조금 이제 뭐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좀 빙빙 도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신월지기 선생님이, 그러면 그 대수학 쪽에 이제 예시로 다항식의 해집합이 클로즈드 셋인 것과 이제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랑 그거랑 연관돼서 나오는 무슨 자리스키 토폴로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시로 해서 베이시스를 좀 뜯어보면 어 훨씬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네 그쪽으로 본 게 있고 오픈셋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클로즈드 셋을 가지고 이제 위상을 만드는 경우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도 아마 구강인가에 또 나오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네. 그거랑 그러니까 제가 해본 거는 뭐 거기서 예시를 막 엄청 깊게 뜯어봤다는 아직 아니고 그, 그 방식의 해집합이 클로즈드 셋이 되는 그 그렇게 만드는 위상과 그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가 어 같아진다라는 것을 거기까지만 일단은 본 상태라서 네 혹시 제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저도 이제 뭐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네. 그럼 혹시 대수학의 아름다움 지금 제가 디스코드로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어, 바로 파악이 되진 않아서 혹시 좀 승우 선생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내용을 막 그렇게 잘 따라가고 있진 않은데요. 그래서 음, 연장선으로 말씀해 주신 거 연장선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 딱 그 다항식의
해집합 뭐 fx를 가지고 와서 이제 fx 이퀄 0을 만드는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이 이제 사진 집합이 되도록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항식을 모아둔 거가 이제 대수학에서 윙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뭐 그거 이제 뭐 다항식 모아둔 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정수를 모아둔 것도 된대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링에서 이제 그거를 추상화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링에서도 이제 다항식에서 fx 이퀄 0을 푼 것처럼 링에 아까는 다항식들의 모임에서 다항식을 하나 뽑은 거고 지금은 링에서 원소 하나 뽑습니다. 그래서 그게 0이 되도록 하는 뭔가 이렇게 가지고 오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가지고 온 것들로 아까 다항식의 해를 모아둔 집합을 생각한 것처럼 지금 윙에서 R이 0이 되도록 하는 걸 모아둔 거가 닫힌 집합이 되도록 하는 모종의 이유로 그렇게 위상을 정의해서 뭔가 뭐 연속함수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걸 뭐 자리스키 위상이라고 한다라고 뭐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방금 배동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다항식의 해집합이랑 그 코파인 토포로지 뭐 같아지는 그게 지금 잘 와닿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는 그냥 그 해석학에서 하던 그 표준적인 그 절대값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거리 가지고 만든 그 거기에서 말을 잇기가 좀 힘드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 정도밖에 말씀 정리가 안 됩니다. 네네. 그 정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저도 매트릭 토폴로지에서 자리스키 토폴로지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저한테 지금 자연스럽게 남아있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네,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정도까지 공유를 하고 화이트보드를 켜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 음, 화이트보드가 어디 갔지? 네. 지난번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에다가 펼치실 수가 있던데, 아, 한번 제가 펼쳐 보겠습니다. 이거였나? 한윤 선생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오, 된 것 같죠? 혹시, 아, 이게 안 되는데요? 이름표들이 이렇게 막 날라다니는. 아, 어떻게 어, 돼? 어,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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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됐, 어, 오, 어, 오, 오, 오. 지금 너무 많이 생겼죠? 잠시만요. 제 네, 이거 거를 잘 보여서 삭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살짝 위치만 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어? 프레젠테이션으로 어디 있는지 한번 슬쩍 하고. 오, 헉, 제가 닫았죠? 네. 어, 사라졌나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미지 잠시만요. 선생님들, 찾았다. 찾았다. 네, 여기 있죠? 네. 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나누고 있던 얘기들이랑, 네. 그래서 4강, 5강, 6강에서 혹시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시면, 그건 먼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도 혹시 뭐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 지금 이제 공유되었으니까 얘기를.
있을까요? 아, 혹시 그 길게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못 봐서 그런데 그거 해보셨나요? 그 연속함수 인버스 이미지 오픈되는 거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좀, 아, 음, 직접 증명 네, 시도하다가. 네. 아직 음, 안 계신. 시도만, 시도만 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니까 말로서는 맞춰는 봤는데요. 음, 저희가 약간 연속 함수다라는 가정하에서, 어, 음, 공역이 오픈이면, 정의역도 오픈이다라는 거를 말로써 맞춰봤는데 써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거 안에 어떤 엡실론을 잡을 수 있으면 델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엡실론 잡은 거를 공역 안에 쏙 들어가게 넣고 그다음에 또 델타 잡은 거를 정의역 안에 쏙 들어가게 잡으면 이게 오픈이 돼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증명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하게 써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논리의 흐름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함수가 네. 연속이라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반대로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거는 아직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이 그 함수가 공역에서 오픈이면 정역에서 오픈일 때 그것도 엡실론 델타를 찾을 수 있어서 이게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걸 이제 반대로도 똑같이 증명할 수가 있어서 서로가 이제 같은 말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논리의 흐름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이번 주 시간 내서 한번 써서 올려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네, 시도를 안 네,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혹시 승우 선생님 그 여쭤보신 이유는, 같이 해보고 싶으셔서.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아까 봤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왜냐면 델타를 가져올 때 그게 정역에서 겹쳐서 가지고 와서 델타에서 겹쳐서 가져온다는 그러니까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 밴드에 있는 게 모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엡실론 밴드 안에. 네. 그런데 이제 그 델타 밴드에 들어가면서 정역 안에 있는 것만 뽑을 수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역을 그냥 음, 전체로 하면 R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연속함수가 정역이 그냥 전체가 아니라 아래 부분 집합일 수도 있잖아요. 진 부분 집합. 그러면 또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그, 네, 그래서 그냥 혹시 그런 걸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도 당연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델타 자체 사이즈가 저희가 딱히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는 제약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델타는 근데 엡실론의 디펜드에서 그 보장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엡실론을 주면은 델타를, 델타를 가져오면 그보다 더 작게, 네네네. 네. 어, 그거 생각을 못 해봤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어떤 연속함수가 그냥 이렇게 곡선 하나의 커브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입실론을 예를 들어서 줄여요. 줄이면 그거에 들어가는 델타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델타를 줄여나가는 과정으로서 계속 조밀하게 볼 수 있다. 네, 같은 말 반복이긴 한 것 같은데, 네, 네. 입실론에 의존하는 델타니까 입실론을 다시 잡으면 그거에 대한 델타가 다시 잡히고, 그 입실론조차도 어떤 지점에서 잡을 때 다시 새로운 입실론을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입실론이 단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각 포인트에 대한 입실론들이 다 고정돼서 그거에 의존하는 델타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우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저희 이 얘기 지금 2주 전에 했죠? 네. 네. 솔직히 말하면 거의 한 그동안, 달 가까이. 네, 그동안 바빠가지고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 음, 우영 선생님 이사 하셨나요? 아니면 이사? 아니요, 아직요. 아, 아. 네.
그러게 이거 가지고 얘기할 것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거 한번 시도를 안 해봐서 뭔가 좀 사실 귀찮은 것도 있고 뭔가 떻게 해야 될지 약간 좀 무섭다라는 감정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약간 좀 시간이 어디서부터 너무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막 하기 싫은 느낌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손을 안 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네. 음. 오늘 일단 이거 노트 요거 하시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많으니까. 음, 아, 그 같이 하시죠, 같이.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네. 네네. 근데 혹시 그러면, 네. 송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의역을 벗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 생각 중이었는데, 안 와닿아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냥 제가 이제 요거 여쭤봤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 그 분위기를 못 따라간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로는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잘 메꾸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써볼까 하니까 또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는 과정에서 그 공역에 있는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지에 있는 포인트를 공역에 있는 오픈셋의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와요. 그거에 대응하는 엡실론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엡실론 밴드 안에 이미지가 쏙 들어가도록 하는 델타 밴드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정의를 이제 종이에 써보면은 사실 이제 그 델타 밴드에 들어가면서 정역에 들어가야 엡실론 밴드에 들어간다고 써 있거든요. 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정역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네, 왜냐면 제가 그 학부 강의할 때 한번 봤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relatively open이라는 말도 썼었거든요. 음, 상대적으로 뭐 열린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음, 그 부분이 좀 이거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나 해서 음, 여쭤본 게 두 번째입니다. 아, 그래서 네, 그겁니다. 그 혹시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정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는 저도 막 자세하게 안 해봐가지고 그냥 뭐 대충 되겠거니 정도인데 그 이게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오픈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픈은 지금 구강 여기 있거든요. 그 토폴로지의 원소가 오픈이 되는데 어 이게 베이시스랑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 똑같은 부분 집합인데 걔가 오픈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오픈만 되는 경우가 있고 클로즈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오픈하고 클로즈드가 동시에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 오픈의 이미지가 오픈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게 그 부분 집합 관계가 오른쪽으로 부분 집합이잖아요. 오른쪽으로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쓰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동성쌤? 네. 그러니까 F에 보이시죠? 네. 네네. 이거 저 팔로우 중이라서 네, 잠시만. 여기입니다. 하면 안 되겠고 잠시만요. 치우고 F에 A 교집합 B가 FA 교집합 FB 이렇게 있으면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F 인버스 A 교집합 B랑 F 인버스 A, F 인버스 B랑 이게 얘는 두 개가 등호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그 뭐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데 이 네, 엡실론 밴드랑 이 델타 밴드랑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오픈인 경우는 여기서도 오픈이 되거든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등호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등호가 안 되니까 반대로 그리면 여기서 오픈인 경우가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오픈인지 아닌지 알 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일 수도 있고
오픈이면서 클로즈일 수도 있고, 클로즈일 수도, 클로즈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 오픈이면서 클로즈드인 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위상의 정의를 혹시 보셨나요? 네, 위상의 정의를 보면, 여기다 써볼게요. set x가 있고, 그 다음에 t를 파워셋의 원소로, 파워셋의 부분집합으로 하는데, 공집합하고 x가 포함되고, 그냥 요렇게 쓸게요. 네, arbitrary 아비터 union이 유니온, 되고, 그 다음에 finite 파이널, 인터섹션. intersection. 요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위상을 요렇게 줘볼게요. 요렇게 줘볼게요. 그러니까 이 위상의 원소 엘리멘트를 E라고 하면, E, E라고 하면, E를 이제 요 원소라고 하면, 그러면 요 E가 오픈 셋이다라는 거잖아요. 정의상. 여기 정의 나오거든요. 정의상 얘가 E가 오픈 셋인데, 그러면 공집합을 보면, 공집합은 요 원소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X도 원소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 네, 그렇지. 그, 오픈셋이 아닌 애들은 클로즈드 셋이라고 하거든요. 음, 또는 뒤에 이제 클로즈드 셋 토폴로지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 오픈셋의 여집합을 클로즈드 셋이라고 하거든요. 씨가 이게 적절하지 않겠다. 이거 하지 네, 말고, 클로즈드가 컴플리먼트에서 오픈이면 클로즈드,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적절하겠네요. 아무튼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공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는데,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니까, 얘가 오픈이었으니까 얘는 클로즈가 돼야 되죠. 네, 세모로 해볼게요. 세모. 아, 그리고 얘가 오픈이었으니까 얘도 클로즈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공집합은 오픈이면서 클로즈드네요. 이렇게 음, 되거든요. 오히려 모순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런 경우에. 네. 아니요.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그냥 오픈이면서 클로즈드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오픈만 되는 경우도 있고, 클로스드만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혼동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렇긴 하네요. 네. 네. 저도 되게 혼동이 됐거든요. 아니, 뭐, 오픈하고 클로스드하고 반대 개념 아닌가? 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옮겨주세요. 화면을. 저 팔로우 좀 네.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동성 선생님이 한번 조정을 음, 해보시겠어요, 하면? 저희가 아니요, 그, 옮겨지는지 한번 볼게요. 프레젠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귀찮아서.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보면,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맞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수, 여기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어, 어, 여기 이제, 뭐야, 색깔이 바뀌었 여기 이제, 잠시만요, 두께를. 네.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0이 있고, 1이 있고, 뭐 2가 있고, 3이 있고. 근데 어떤 집합을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는 보통 요런 거를 클로스라 그랬고, 이런 거를 오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위상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오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음, 얘가 클로스드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오픈이면서 클로스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거는 좀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뒤에 나오고, 포파이나이트 클로즈 할 때도 약간 좀 오픈 클로즈드의 개념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오픈 클로스드 얘기가 제가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라고 질문해서긴 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 얘기를 저희가 하는 이유가 오픈, 오픈셋의 디스조인트 언카운터블 유니언이 오픈이다. 이 얘기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그, 아니요, 연속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다. 연, 인데, 왜 오픈의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가 이미지가 오픈이 오픈이다. 아니냐. 그러니까, 왜 이미지로 안 하고 인버스 이미지로 정의하냐. 네. 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또 어디서 나온 거죠? 그 그 얘기, 얘기를 제가 그, 지난주에 아마, 아니야, 지난주가 저희가 음, 한 번 비었죠. 음, 그래서 네. 아마 팔로워가 좀 덜 된 감이 있는데, 지지난주에 얘기를, 그러니까, 네. 채널제기 선생님이, 네. 이야기를 하신 게, 이거 두 개랑 같이 보면서, 음, 왜 이미지로 안 하고 인버스 이미지로 하냐에 대한 것을, 그거랑, 이제 엡실론 델타도, 엡실론 델타. 얘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함수를 x를 잡아서 y를 x를 음, 잡아서 y를 대응을 시키는 방향으로 함수를 생각을 하는데 연속은 여기서 잡아서 반대로 가는 맞아. 거잖아요. 네. 그럼 인버스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는 생각하는 건데 거죠. 네. 이 정의 자체가 인버스 이미지로 정의가 된 건데 그 정의를 이제 위상에서 서클러즈에서도 이제 인버스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거를 이렇게 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잠시만요. 저도 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고 싶었 네, 네, 두 제가 하고 가지입니다, 두 싶었 가지. 네. 저희가 계속 그럼 하려는 얘기는 딱 두 가지예요. 네네네. 지금 얘기가 풀리지는 않았고, 저희가 미션처럼 이렇게 남겨져 있는 얘기가, 아까 말했던 오픈셋의 디스조인트 카운터블 유니언이 오픈이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인버스 이미지. 그걸 오픈으로 생각하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동성선생 그 중에 하나로 인버스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네, 된 부분까지 네, 아, 네네. 공유하면서, 네, 제가 근데 오픈이랑 클로스드가 동시에 충족을 할 수 있나요? 막 이런 얘기였고, 그것까진 제가 팔로우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하나의 사례를 봤던 거고, 네,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잠시만요.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저의 기억을 조금만 보태보면은, 네, 그 채널지기님이 이제 계속 오셔서 이제 좀 가이드 부분 도움을 주실 때, 네, 왜 인버스를 쓰느냐, 그거는 동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등호 성립 안 하는데 인버스하면 등호 성립해서 속편한 구석이 있어서 음, 했다는 거 기억이 났고, 그 다음에 그때 막 저희가 함수의 연속 얘기하면서 입실론 델타 정의 막 외워서 돌아가면서 뭐 벡터도 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끝물쯤에 저가 받은 느낌은 그 동성 선생님 그린 그림 요거 저희가 머리에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임의의 점 P에서 함수의 연속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제법 모두가 괜찮은 이해도로 쭉 잘 가다가 근데 이제 점이 아니라 그 점을 오픈셋으로 보자 할 때부터 저희가 약간 머리에서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증명하세요 하면서 머리가 띵 했던, 단체로 띵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성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 이건 아직도 점에서의 얘기인데 이렇게 딱 받아들여져요. 그 한, 임의의 점 P. 근데 이거를 저는, 이걸 점 P가 아니라 오픈 셋으로 해서 그 다시 입력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에서 한번 막혔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꽉 맞게 채워야 되는 설명이 좀 어렵네요. 꽉 맞게 채워야 된다. 거기서 왜 그런 욕망이 있었을까? 그거가 갸우뚱했던 기억이 납니다. 꽉 채워야 된다가 조밀성 얘기인가요? 그런 거지. 아니요. 좀 뭔가 그 놓친 것 같습니다. 어,
출력 쪽에서 밴드를 잡아버리면 입력에서 그게 말이 되게 하는 밴드가 되어서 쏙 들어가는데 아, 그, 그 밴드가 꽉 차야 했는데 밴드가 꽉 찬다는 표현이 되게 저한테 조금 낯선데 그 이유가 밴드 자체가 이미 꽉 차 있는 느낌으로 와닿아서 그, 제 생각에 연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함수의 연속을 한 점에서 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 연역 훈련할 때, 그 외우는 걸 할 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공역에서 오픈셋을 잡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함수의 연속을 통해서 이제 정의역에서 또 정역으로 이제 인버스 이미지를 보면 이제 그게 오픈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약간 갭이 있는 게 저희는 한 점에서만 봤는데 이제 갑자기 어떤 집합에서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아마 밴드를 말하시는 거는 그 집합을 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인데 제대로 이해했나요, 제가 연건 선생님? 네,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제 느낌에 그 이제 채널지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 어떠한 어떤 밴드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 밴드 안에 모든 점들이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미 그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증명이 뭐 더 막 어려운 게 뭐가 더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 아무튼 네. 이미 전제가 깔려 있어서 네,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약간 밴드랑 셋을 제가 혼용해서 쓴 것 같기도 하네요. 음, 어, 영관 선생님 말씀하시는 밴드가 어떤 셋 아닐까요? 네네, 네, 방금 네, 말할 때는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오, 그리고, 네, 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어쨌든 이게 어떤 셋이 오픈인지, 뭐, 오픈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고 나서 그 부분을 보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네, 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뒤에 걸 보고 앞에 걸 보면은, 아, 이걸 이러려고 했구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 모르는 채로 앞에서부터 그 생각을 해보는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클로스트 얘기가 지금 이뤄지면 좀 많이 복잡해질 것 같긴 하고, 그 일단 오픈 얘기부터 위상을 안 보신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그런 심상을 좀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근데 오픈이라는 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클로스랑 오픈이랑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가 그래요. 네, 일단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배동성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이제 한일 선생님이랑 한 얘기랑 그때 증명 문제 주신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음, 위상에서 어떤 게 오픈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하기 나름이라서 약간 좀, 위상 얘기로만 간다면, 막, 그 좀, 저희가 보는 해석학 얘기랑은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오픈은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얘기를, 하시긴 하시거든요. 그 강의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어, 위상들이 달라지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갑자기 위상 얘기가 이 해석학 중간에 나온 이유는 제가 두 개의 강의를 봤을 때 이 해석학이 사실은 어떠한 위상을 보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위상을 보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저는 가져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배동 선생님이 말씀하신 메트릭 토폴로지인 것 같은데, 어, 약간, 그래서 저는 요 위상 얘기가 갑자기 두 강의, 그 해석학
중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위상을 보려고 해도 메트릭 토폴로지 안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약간 저거 제 글씨 같은데. 네, 어, 맞습니다. 아, 동성 맞아요? 선생님의 예제요. 네. 요 예제가 네, 인버스 이미지로, 아니다. 네, 오픈인 걸 보이는 그 예제를 주시면서, 저랑 동성 선생님이랑 그때 한번 같이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네. 양호 선생님 말씀하신 예제가 이건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의 오픈의 정의는 이런 정의고요. 저희가 아마 보고 싶은 오픈의 정의, 그러니까 요 해석학에서 보고 싶은 오픈의 정의도 아마 이거일 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이미 동성 선생님이 이미 저기 먼 데서 보고 계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코파이널 토폴로지나 이런 것들은 또 오픈의 정의가 다를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근데 저희가 보고 싶은 오픈은 요 8번에 써져 있는 요게 아닐까. 네. 음, 기대수에도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 잡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죠? X를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죠? 얘가 왜 풀리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X를 그때 저희는 이제 구강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주고, 그러면 T에 들어갈 원소들을 어떻게 줄 거냐? 사실, 요거, 중괄호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괄호로 하겠습니다. 네. 중괄호 쓰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공집합 있을 거고, 1, 2, 3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있을 거고, 1, 2를 넣었다고 치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얘를 토폴로지 1, 2라고 하면 공집합 들어갈 수도 있고, 1, 2, 3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 들어가고, 1, 3 들어가고, 라고 하면, 하워즈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만족하거든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서, 얘도 그러니까 위상의 정의를 만족해서 어, 둘 다 위상이 어,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안 되죠? 왜냐면 교집합을 해서 네. 또 1과 1, 2를 교집합해서 2가 나오잖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1이 나오죠. 예, 여집합을 잘못 생각.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든 어차피 이관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다 교집합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지금은 음, 이관집합으로 잡은 거라서 그 합집합은 어차피 무한도 상관없고 그리고 네 교집합도 다 되고 이런 것도 되죠. 공집합하고 1, 2, 3 요것만 있는 것도 되죠. 1, 2, 3 뭐 3라고 해볼까요? 왜 되는지 한번 정의로 한번 생각을 아, 해보죠. 왜냐면 지혜 선생님이 위상 안 보셨다고 하셨었죠. 근데 지금 노트 보니까 제가 본 노트가 위상이. 아, 그렇게요? 네. 뭐, 위상 정의 결국, 기대수랑 그건, 네. 헷갈려가지고. 네. 만약에 네. 이게 정의가 이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부분집합, 이 아이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음, 부분집합이면, 그러면 전체 아비트러리 유니언이 무한대까지도 상관없고, 이 아이들이 이제 원소가 되는 거고, 한번 만약에 이 얘가 이제 i는 n까지가 네. 부분집합이면,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가 다 원소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그 전체 중에서 n까지의 교집합이 원소가 된다. 이게 이제 정의거든요. 음, 그러면 합집합은 무한히 다 되니까 이거 아무리 합집합을 해봐야 전체 집합 나오고 다 해봐도 돼요. 1하고 1, 2하고 합집합하면 1, 2 나오죠. 1, 2.
네, 1하고 1, 얘 합집합하면 1, 2, 3 1, 2, 나오고, 3. 그렇죠. 공집합이라 등집합이랑 하면 1, 2, 3. 합집합해도, 네, 다 자기 자신 나오니까 다 상관없죠. 음, 밑에 것도 2번도 똑같고요. 음.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교집합을 해보면, 아까 공집합. 말씀하신 얘네들이 교집합하면 1 나오고, 음, 얘네들이 교집합하면 얘 나오고, 음. 어떻게 두 개를 골라도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위상이 되고요. 얘도 위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음, 얘가 지금 오픈셋이거든요. 1이 오픈셋. 그리고 1, 2가 쟤도 오픈셋. 오픈셋.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오픈셋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집합에다가 위상을 줬는데, 위상을 다르게 주다 보니까, 여긴 1, 3이 오픈셋인데, 여긴 1, 3이 오픈셋이 아니죠. 음, 실수, 이런 예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가장, 가장,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뭐 아무튼, 최대한 단순한 예시로 해서 어, 끊긴 것 같네요. 혹시 어, 저만 이렇게 지금 주면, 끊긴 건 아니죠? 음, 아, 동성쌤이 아까 들렸어요. 잠깐 끊긴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끊겼나요? 어디까지가 들렸냐면, 그 네. 오픈셋이고 얘는 오픈셋이 아니죠? 얘기까지. 아, 그 위상 공간을 요렇게 줄 때랑 요렇게 줄 때랑 얘가 오픈셋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얘가 오픈셋이 안 되고 음, 반대로 1, 3이 여기서는 T2에서는 오픈셋이 되는데 T1에서는 오픈셋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집합 또는 같은 공간이라더라도 위상을 다르게 주면 오픈셋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예시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들 수 있다. 음. 였습니다. 그래서 실수에서도 일반적인 스탠다드 토폴로지라는 게 있어요. 걔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 열린 열린 구간을 오픈셋으로 하는 위상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 2 이런 애들이 다 오픈셋이 되고 근데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는 이런 애들이 오픈셋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예시를 봐도 이제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오픈이냐 클로즈드냐가 또는 뭐 그러니까 오픈이냐 오픈이 아니냐가 달라진다를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음, 근데, 근데 그 방금 얘기 나온 것 중에 오픈인 거랑 not 오픈인 거랑 closed인 거랑 not closed가 이 네 가지가 다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네, 헷갈릴 것 이것도 좀 같아서 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아, 저도 왜냐면 되게 저기 많이 노트에 네, 저기 노트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음. 저도 되게 많이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클로즈 저는 얘기하는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막 해소가 되지가 않는 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핀트를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제가 오히려. 음.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하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풀고 가고 싶은 건데 지금 그 네네. 시점에서 클로스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 생각엔 당장은 필요 없고요.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 그 아까 이 얘기 나온 것 중에 그 오픈에 대해서 약간 오픈인가 클로즈드인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수해서 그 얘기 때문에 한 건데 그 실수해서 뭐 위상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뭐 오픈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음. 누가 하셨었죠? 지금 아침이라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새벽이라서 제정신이 아닌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많이 헷갈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혹시나, 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와중에 약간 묻어두고 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음, 오픈 그냥 네 그런 식으로 그 위상을 이런 식으로 정의했으면 어 오픈인 게 이렇게 정의가 된 거다. 아 그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나 보다. 받아들이고 일단 거기서 보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 선생님 괜찮으면 차라리 오픈이랑 not open, closed, not closed 얘기를 아예 그냥 파볼까요? 근데 그 이거면 진짜 일단은 돼요. 여기 제가 정의를 이렇게 적었는데 근데 그 동성 선생님 된다는 게 동성 선생님 네네. 예제를 통해서 다 이미 해보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된다로 결론이 난 것 같고, 네, 네. 여기에서 얘기를 던졌는데 듣는 저는 아, 그 뭔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로 결론이 나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왜 클로스드인지 나 클로스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약간 거기에 포인트를 못 잡고 일단 던져진 느낌? 아, 그래서 조금 그거는 괜찮으면 차라리 해소를 하고 가는 것도 뭔가 그 찝찝함이 하나 더 추가가 된 느낌이어서. 네, 네네. 그거는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이, 네. 아까 어디서 얘기했냐면, 제 걸 따라오시나요, 혹시? 혹시 여기 계신가요? 아니면 위에 우측 상단에 프레젠테이션 한번 눌러주시면 공 선생님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거 따라오시나요? 네네네. 네. 아까 여기서 오픈 클로즈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제 펜이 사라졌는데. 여기. 여기 얘기 잠시만요. 이걸로 하면 돼. 맞나요? 네네네, 그거.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얘기랑 아까 오픈의 정의, 오픈셋의 정의가 이제 토폴로지의 원소, 엘레멘트. 이 얘기를 같이 했잖아요. 방금 네. 아까.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이 보시면 이게 끝이거든요. 사실상. 걔가 그냥 어떤 토폴로지 위상 공간이라는 거를 줬을 때 이거의 원소가 되는 애를 오픈이라고 하겠다. 인 거고 그러면 얘의 원소가 아니면 오픈셋이 아니라 오픈이에요? 네, 오픈이라 하겠다? 오픈셋으로 있어요. 할게요. 네.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픈셋으로 하겠다인 거고 걔가 아닌 애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고, 왜 신경 안 일단은, 써도 되나요? 지금은 여기서만 할 거니까요. 어, 여기 어, 들어가는 원소들만 다 가지고 할 거니까요. 오픈셋이니까. 네, 그러니까 걔 토폴로지 안에 오픈셋만, 들어가는 원소들은 다 오픈셋이고, 우리가 그쵸, 다루고자 하는 거는 토폴로지 안에 있는 원소들이니까, 그 그쵸, 외 그쵸, 것들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어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요 얘기가 맞는 거죠. 그쵸, 그쵸. 네네. 일단은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예시를 보면, 오픈이 아닌 애들을 뭐 클로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음, 아, 아니지. 오픈의 여집합을 클로즈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오픈이니까 오픈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데 전체 집합은 원래는 오픈이었는데 원래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토폴로지의 원소니까 오픈인데 그 다른 토폴로지의 원소인 공집합의 여집합으로서 클로즈도 된다. 그래서 오픈하고 클로즈드가 둘 다 될 수 있다. 정도인 근데, 거지. 네네네. 네. 그거를 막 클로즈드까지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네. 계속 얘기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 시점에서 저는 계속 얘기를 네네. 끌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그,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제 생각에 지금 해소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왜냐면, 저도 네. 그거 해소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몇 주 음, 걸렸거든요. 음. 그게, 근데 그니까, 해소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네네. 단순히 그 문장 자체에서 제가 드는 궁금증이라 해야 될까? 뭐, 약간 듣는데 이게 좀 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그죠. 왜 먼저 와닿지 하고 싶어서. 않냐면, 네. 왜 와닿지 않냐면,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A, B. 얘가 아니요. 그냥 오픈이야. 그것까지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그래요. 했냐면, 네네. 토폴로지 안에 있는 게 오픈셋이잖아요. 하나의 원소가.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잡아놓고 그 오픈셋을 하나 두고 얘의 여집합을 취한다는 게
그러니까 저 머릿속에서 그냥 대충 요런 거예요. 토폴로지라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X 몇 개 있고 요게 이런 오픈 셋들이 막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포인트 잡아놓고 입실론만큼 한 다음에 이렇게 오픈볼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 머릿속에서. 그 네네. 다음에 요것 중에 하나를 그냥 그 E알파를 금방 전에 뭐 공집합이라는 얘기를 하던 뭐 X라는 얘기를 하던 그 E알파를 하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집합이면 이 얘기에 따르면 요 공집합은 그냥 대상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픈셋인 거잖아요. 근데 오픈셋인데 여집합이어가지고 뭔가 클로스드 셋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공간이 토폴로지 공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들을 제가 클로즈드 셋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얘기 이전의 얘기인데 요 아, 여집합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올리는 충돌이 뭐냐면 요 분홍색을 생각하면서 얘네는 근데 오픈이어야 되지 않나? 근데 아, 요거의 여집합이 여기 안에서 갇히는 느낌인 거죠, 저한테는. 근데 말상으로는 요 검정색 부분이어야 될 것 같은 거죠. 혹시 제 그, 말이 좀 이해? 네네네. 네, 그, 제 생각에는 얘는 이거의 부분 집합이고, 네, 됐죠? 네, 일단. 그 네,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얘는 얘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얘는 사실은 이거의 부분 집합인 거거든요. 요 차이가 있어요. 얘가 다르죠. 잠깐만요. 폴로지는 엑셀 역집합의 부분집합, 원소, 이게 한국말로 쓰면 얘는 x의 역집합, 부분 부분집합. 집합을 모아둔 원소로 하는 공간이고, 음, 여기서 아까 얘기하신 그 아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런 거 그리셨잖아요. 네, 얘는 x의 부분 집합이에요. 네, 부분 집합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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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부분 집합들이 이 전체 공간이 x고, 네. 아, 전체 공간이 x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하우스, PX. 하우스, PX. 전체 공간을, 전체 공간을, 그렇지, px라고 해야겠다. x라고 해도 되나? 살짝 헷갈리네. 잠시만요. x에서 어쨌든 뽑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가 있거든요. 그럼 좀 천천히 해봐도 되니까. 음, 네. 네. PX를 그리셔야지 그걸 그렸을 때 그 PX 안에 T가 있는 걸로 해서 어, 얘기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 기브너스 생각엔 x X니까 같습니다. X가 X요. 주어져 있고. 네. 그냥 지금 여기 있는 캔버스가 x라고 할게요. 전체 집합, 우리가 주어진 셋 x라고 할게요. 아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이 x라고 할게요. 그럼 거기에 부분 집합을 잡으면 이런 애도 부분 집합이 되고 이런 애도 부분 집합이 되고 이런 애도 부분 집합이 되고 되겠죠. 부분 집합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x의 원소들이 있겠죠. 뭐 이런 원소가 있고 이런 원소가 있고 이런 원소가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럼 걔네들을 모아서 또 x의 부분 집합을 잡을 수 있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색깔을 다르게 해보면 걔네들을 그 부분 집합들을 모아서 어떤 토폴로지를 잡을 거고 음, 또 어떤 부분 집합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 집합들 이렇게 그럼 걔네들을 모아서 어떤 또 토폴로지를 잡을 거고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X는 아니고요. PX는 그 X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전체 공간을 PX라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X라는 집합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이제 세팅이 X라는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X로 잡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면 아까 예시로 X를
x를 1, 2, 3이라고 하면 파워셋은 공집합 1, 2, 3, 1, 2, 2, 3, 1, 3,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파워셋인데 그 중에서 나와, 너 나와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게 아까 했던 네. T1이었어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1 이런 애들은 그 엘레멘트의 원소인 거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층위가 원래 우리가 볼 때 집합에서의 층위가 엘레멘트가 있고 집합이 있고 뭐 전체 집합이 있으면 부분 집합이야 이런 식으로 한 두세 개밖에 없었는데 토폴로지를 들어오니까 갑자기 파워셋이라는 층위가 하나 더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파워셋의 엘레멘트인지 아니면 부분 집합의 엘레멘트인지 그거는 진짜 제일 작은 단위로 원소가 되는 거.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헷갈리셔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엔. 여기, 여기 이 그림에서 이 동그라미가 있고, 요 안에 점이 하나가 있으면, 이 점 하나가 X의 원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근데 이 동그라미로 동그라미가 네, 부분집합, 이제 부분집합인데, 이거는 그렇죠. 토팔로지의 원소가 되는 거죠. 왜냐면, 토팔로지는 네, 저는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가지고. 네. 그래서 PX를 써야 될 것 같은 게 공집합이 지금 X에는 없으니까 PX를 써야 되지 아, 않을까. 공집합은 어디든 상관없지. 다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거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체 집합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X 공간에서는 아, 그러네. 약간 조금 제가 그림이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P 걔는 있다고 칩시다. 아, 네네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저 배동성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저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네. 이게 추상화로 그림으로 그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쵸, 예. 그쵸. 뭐, 그럼 여기 X. 근데 여기도 X.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1의 여집합은 2, 3이잖아요. 여기 써주신 거 봤을 때. 그러니까 네, 그게 맞아요. 이제 뭐 클로즈인데 그게 꼭 어떤 토폴로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기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왜냐면 저희가 2, 3을, 헷갈리시면, 네, 네, 네. 아마 그래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봤습니다. 저만 얘기하고 그, 있나? 네. 우정 선생님 아까 보충 설명해 주신 거에서 동그라미 안에 점이 X의 원소이고 동그라미가 토폴로지의 부분 집합 E이면 그 점하고 동그라미하고 잠시만요. 실제로는 잠시만요. 토팔로지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토팔로지의 원소입니다. 아, 왜냐면 우리가 그 원소? 부분집합들을 토팔로지의 원소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약간 시프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원소라고 불렀고 걔네들을 모은 애들을 뭐 그 앵글 그냥 이렇게 브래킷 안에 넣으면 이거를 부분집합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단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셋의 원소들이 원래는 부분집합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토파로지 원소라고 다시 부르겠다 이거예요. 아, 토폴로지의 좀 전달이 원소라고 다시 됐을까요? 부른다. 네.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부분집합이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셋 티오리에서는 네. 파워셋이라고 하면은 부분집합들의 집합이잖아요. 지금 여기 옆에 써놓은 그죠? 네. 그럼 원래 원소는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원소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얘네들이 원소가 아니라 이 부분 집합들을 얘네들 이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하고. 네, 네, 걔네들이 그리고 토팔로지의 원소라고 우리가 부르겠다. 요겁니다. 좀 전달이 됐을까요? 아, 그러면은 이 동선 선생님 그러니까 원래 그림에 얘네들은 비유하면 원소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얘네들은 집합이라고 불렀던 애들인데 집합이 이제 토팔로지로 넘어오면서 원소로 이름이 다시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뭔가 마음속에 그림에 그
노테이션을 좀 정확하게 달아주고 싶었던 음, 거거든요. 음, 단적으로 이렇게 x가 1, 2, 3이라고 하면 나타내기가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 아까 안 받아들여졌던 게 이 동그라미 안에 이 원소가 요거예요. 이 얘기는 아니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여기를 x라고 두는 거기 출발점부터 저한테 약간 인지 부조화 같은 게 왔다 해야 되나요? 아, 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좀 섞이는 것 같아요. 어, 네. 그, 섞인다? 이, 그 정, 섞인다가 어떤 게 섞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공집합이라고 할지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그러니까 음, 음, 이 써주신 거가 좋네요, 진짜. 파워셋의 부분집합이 토폴로지고 토폴로지의 음, 원소가 네. 이다라고 한 게, 예, 그죠. 네. 생각해 보면 이는 어떻게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 좋은 그림에서, 안에 수박씨 이거 하나가 예를 들면 1이고, 이 네. 수박씨 둘러싸고 있는 수박이 브라켓 씌운 껍데기, 네. 1,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층위가 원래는 어,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x가 있고 어떤 집합 a가 있고 걔는 x의 부분 집합이야. 어. 라고 층위가 이렇게 한 세 개 정도? 근데 여기는 하나 더 들어오는 거죠. 음. 파워셋이라는. 그리고 이제 부모집합이 원소로 좀 강등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음, 그쵸. 음. 껍데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가 있는데 학교를 전체 집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이 있겠죠? 아, 음. 별로 적절한 예시가 아닌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1반, 2반, 반이 3반 있고, 있고. 어. 반의 네, 학생들. 1반, 2반, 그러면 3반. 반에 학생들 있고. 반의 학생들이 있고, 어. 근데 반의 그, 학생들의 무리가 있어. 거기까지 가면 이제 더 아, 생각하는 그러면, 사실. 그거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쵸. 그렇게. 학교가, 아, 학교가 X?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그 등장하는 용어가 패밀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패밀리가 셋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아는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패밀리는 일반적으로 집합을 원소로 생각을 할 때 걔네들을 패밀리라고 불러주거든요. 좀 근데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것까지 가면 지금 얘기해서 저는 좀 헷갈리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저도 이제 옛날에 아니, 이번에 저도 토플라지 처음 배우니까 헷갈리는 거 마찬가지인데 음. 핵심은 이제 부분 집합이 원소의 단위가 되었다. 요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집합이 토폴로지의 원소가 되면 걔가 그 부분 집합이 음, 오픈셋이다. 음. 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되지 않나요? 왜냐면 왜 오픈 셋이라고 부르지? 왜냐면 애초에 걔네들이 셋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토팔로지의 부분이 혹시 아직 관점에서는 좀 엘리먼트. 약간 근데 뭐 그 혹시 혜진 선생님 정지 화면 음. 아니죠? 튕기신 거 아니죠? 튕기셨나? 진짜? 튕기셨나 본데요? 아, 움직이는데. 저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아, 움직이시. 아, 그냥, 네. 리딩이 아니라 잠깐 이제 저도 생각을, 어. 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테이션을 쓰면 편한데, 그러니까 저 그림에 저 노테이션이 아직 링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림을 X고, 그쵸? 그러면 그림을 지웁시다. 요거를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림
못 그리잖아요, 그린 저거. 1, 2, 것까지 3을. T라는 게 와닿는데, 그러니까 저기에서 딱 하나가 X라고 크게 잡는 저 부분 때문에 지금 인지부조화가. P of X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냥 어, 그림으로 근데 아까 생각하시면, P of X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왜 안 되지? 이러고 그냥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요 밑에 요렇게 쓴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아까 1, 2, 3 요거 X로 했을 때 PX 생각하고 그 중에 일부를 그 중에 부분 집합을 뭔가 T로 잡고 그거의 원소로서 뭐 1, 2라는 파워셋의 하나의 원소를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원소 1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X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요 E 알파라는 뭔가 덩어리가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 알파가 여러 개가 있는 어떤 T라는 공간이 규정이 될 거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파워셋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X라고 쓴 거에서, 물음표였는데, 요게 아직 해소가 안 됐다. 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의 오류예요. 제 머릿속에. 그림을 제가 조금, 왜 그러니까, X여야 되지? 제가 네. 조금 다른 걸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P of X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는 다 네, 그림이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음, 이걸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내 보진 않고 이걸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로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림을 그리니까 공간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 예시인 거고 확장을 했을 때 여기서 에러가 생기면 안 되니까. 난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좀 끈질기게 달린 그런 겁니다. 근데 저 방금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네. 자꾸 공간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공간의 개념이 있나요? 그 토폴로지 스페이스를 그냥 x, t라고 토폴로지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길래 네네. 그러니까, t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공간 그 네. 공간이라는 게 지금 실제로 이 공간 자체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토폴로지커 스페이스의 그 스페이스를 공간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게 좀 헷갈려서 아, 여쭤보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하면 저 공간이라고 칭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 t라는 구역 거고요. 음, 구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게 집합이랑, 좀 헷갈려. 네. 집합 집합이라는 것 같아요. 좋은 단어가 있으니까 집합이야.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간을 얘기할 게 없지 않나요? 그쵸. 네. 근데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공간이라고 그게 하면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도 저는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공간은 그릴 수가 나타낼 수 있나요? 저는 노테이션으로는 나타낼 공간으로 수 있을 것 생각을 같고. 공,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아, 음. 뭐, 엡실론, 그러니까 볼 같은 것도 그러면 공간이긴 한데, 제 질문은 애초에 지금 우리가 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공간이 있냐, 이 얘기였거든요. 그게 아, 그러니까 그게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뭐 유클리드 공간 그런 것도 공간인데 네네네. 꼭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집합을 모아놓은 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음, 그래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단어를 붙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꼭 뭐 유클리드 공간이니 뭐 S2니 이런 거 말고도 사실 그 뭐 미분기하 들어오시니까 미분기하 같은 경우에도 뭐 무슨 매니폴드 이런 얘기를 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어떤 점들이 무한한 그런 거 말고도 점들을 그냥 음, 유한하게 몇 개 이렇게 집합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그냥 공간으로 추상화가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네. 음, 음. 그래서 진월지기 선생님 말 모든 것은 기하다라고 음, 하시는데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질문 드린 게, 아까 네. 자꾸 이런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아, 네. 여기에서는 그 개념이 아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맞아. 요 예시는 그렇긴 하고, 아까 저 네네. 위에서는 예시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뭔가 알겠습니다. 구역으로서 음, 심상을 떠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요거면은 대상을 뭔가 덩어리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제 음, 생각이고, 그러면은 요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욕심에. 음, 네, 네. 요거를 아까 제가 끌고 왔었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로.
그러면 토폴로지가 공집합이랑 X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면 1, 2, 3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이, 이 알파, 아니 이 원이자 X랑 같은 1, 2, 3이라는 덩어리 하나랑 이 2인데 그것이 공집합과 같은 이 덩어리 하나가 T 안에 있고 그 외 나머지 뭐 문집합들 뭐 1이라든지 1, 2 뭐 이런 이 E3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토폴로지 원소가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집합에 잠시만요. 죄송한데, 그 방금 말씀해서 이거 네. 있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거 맞는 말인가요? 잠시만요. 왜냐면 T의 원소가 아니니까 근데 토폴로지의 그 애초에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면 안 토폴로지, 되지 예, 않을까요? 정의에서 항상 if then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원소일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음, 상관이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질문입니다. 원소가 아닐 때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스로 적어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닌가요? 아, 반대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폴로지 원소만 뭐, 인덱스로 표현한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아, 근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시죠. 노테이션도 근데 중요하지 않나요? 저, 음, 어,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은데. 음, 일단 제가 음, 쓰는 범주에서는 토폴로지의 원소만 쓰고 음, 있어서 요 음, 구간에서만 쓰고 있긴 음.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벗어나는 요 사이에 음, 토폴로지가 아닌 음, 어떤 PX의 어떤 부분 집합들 내지는 음, 네, PX의 원소들 중에서 토폴로지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음, 그거에 대해서 이 알파 노테이션을 제가 붙이지 않고 있어요. 네.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정쌤 말대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냥 E3라 토플러를, 해도 네, 음, 그냥 파워셋의 파우셋 엘리먼트? 부분, 네, 엘리먼트 기만하면 이 머시기로 부르고, 근데 그것들이 만약에 토폴로지에 들어간다면 그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 걸로 정의해서 기억을 해가지고 우정쌤 말대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노테이션에서 애초에 우리가 이 인덱스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의 기본 전제가 모든 그 인덱스가 됐을 때 걔가 항상 원소로 포함이 돼야 되니까 또 안 되는 거 같아요. 애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서브 알파라고 쓰려면은 그러면은 그 알파가 인덱스인데 그럼 인덱스라는 게 뭐냐? 모든 그 인덱스에 대해서 어떤 대상의 원소를 표현을 될 때 우리가 항상 인덱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덱스로 표현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생각 뭐 바뀔 수 있으니까 죄송할 것 없습니다. 약간 정의하기 나름 아닐까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건, 그 뭐지? 토폴로지의 원소만 인덱스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근데, 토폴로지 원소가 아닌 어, 애들은, 근데 여기 다시 보니까 노트를 볼게요. 노트 보니까요. 요 부분 여기 노트 몇 페이지죠? 투, 쓰리, 3페이지에서 여기에 이미 돼 있는데요. 이게 모든이 돼야 되니까 방금 혜진쌤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나요? 토폴로지 안에 아니, 그런 그러면 이게 아니야. 습관성 순서를 자꾸 떠올려가지고. 근데 인덱스는 정의하기 나름 아닐까요? 뭐 알파 인덱스로 했고 뭐 파워셋의 인덱스는 뭐 베타 인덱스로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정의를 음. 뭐 그냥 그렇게 아, 하면은 아니, 저는 그 네, 알파나 뭐 베타 이런 뭐 이 뚫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아까 이제 네, 혜진쌤 여기 그림을 그리시면서 네, 지금 잡은 토팔로지의 원소가 아닌 애들을 이 뚫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반드시 그러면 원소여야만 이 뚫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을 했고,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냥 원소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은데요. 음, 편의상 아닌가요? 편의상? 네 편의상, 네. 편의상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네, 일단 넘어가시죠. 네. 아무튼 그, 그래서 네, 여기서 그러면 요거를 일단 논란 부분 삭제. 음, 그냥 유한한 음, 어떤 걸로 음, 생각을 해보면 음. 네, 토폴로지 안에 있는 공집합 덩어리의 여집합을 클로스드라고 보는 거잖아요. 요 지점인 거겠죠? 그 정확하게는 대상으로는 E1? 맞나요, 동성쌤? 저 약간 작아서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잘 안 들리세요? 어, 아니요. 잠시만요. 네.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잘 들려요. 아, 네. 그, 그니까 저 위에 그냥 공집합이랑 X로만 토폴로지를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공집합의 그러니까 토폴로지 원소인 공집합이 되는 E2의 여집합이 클로스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클로스드라고 보는 건가요? 얘가 뭐죠? E1이요. 이원이요? 근데 지금 이, 이원에 지금 1, 2, 3 전체 집합 다 적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이 네.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X가 애초에 1, 2, 3만 가지고 출발했는데 저 바깥이랑 아닌가? 요 X는 아까 요거 때문에 쓴 노테이션이고 어. 요게 점 3개가 찍혀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을 얘기할 때 오픈의 낫이니까 클로즈드 이 얘기를 그림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건데요. 아, 그게 그렇게 낫이 생각하면 아니라 네. 오픈의 낫이라고 하면 낫이나, 네. 컴플리먼트라고 해야 될 컴플리먼트, 것 같습니다. 네. 컴플리먼트? 네. 낫이면 네. 괜히 반대 같잖아요. 그래서 네. 음. B급 아까 혜진쌤 그림으로 하기가 이게 굉장히 힘든 것 뭔가 같거든요. 지금. 네. 이게 머리에서 너무 그림으로 하시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약간 계속 그 괴리를 느끼시는 부분이 약간 오픈 셋 이러면 오픈 볼 같잖아요. 저도 지금 계속 거기 빠져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제 그 R2 그려놓고 이렇게 음. 해가지고 이제 오픈 셋이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요거 컴플리먼트니까 음. 이거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네, 그 얘기 했었던 느껴져서 거. 네. 되게 괴리감이 네네. 음. 근데 1, 2, 3을 하면 못 그리잖아요. 어떻게 그려요, 그쵸. 이거? 컴플리먼트를 그릴 수가 없거든요. 음. 심지어 지금 1, 2, 3이니까 컴플리먼트 하면 공집합인데 공집합은 못 그리잖아요. 음. 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게 더 와닿으시니까 그림이
도넛 끓여놓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1, 2, 이렇게가 3 이게 뭐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림 그냥 R2를 그리시고 머릿속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픈이면 뭐 이런 덩어리가 오픈이잖아요, 이거. 아, 밑에 있구나. 네. 네. 근데 클로즈드가 사실 여기서 되려면 이제 약간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이게 약간 이게 그 그러니까 테두리를 포함하면은 그쵸. 경계를 포함하지 않으면 오픈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경계를 포함한 애들은 클로즈드가 되겠죠. 아, 그쵸. 제 생각에는 이거 보세요. 그 실수직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오픈 요거 오픈이잖아요. 그쵸? 1, 2. 오픈 버블. 네. 네. 그쵸, 그쵸. 그 요거 말고 클로즈드 봅시다. 클로즈드.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려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라서 클로즈드가 아니라 클로즈드 인터벌이라 클로즈드가 아니라 정의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이걸 1, 2라고 하면은 클로즈드의 정의는 뭐 A is closed if A complement is 제 마우스라서 지금 이거잖아요. 네. 이거거든요, 정의가. 그러면 요거의 컴플리먼트를 취하면은 여집합이니까 여집합, 여집합.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어 뭐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네요. 요거랑 유니온 그쵸? 네. 그러면 보면 이제 이거 오픈이고 이것도 오픈이니까 유니온에도 오픈이잖아요. 그래서 여집합이 오픈이니까 아 여집합이 오픈이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클로즈드구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1, 2, 3을 그림 그리기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쵸. 이게 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픈 위에서 진짜. 약간 매칭이 안 돼서 뇌절. 음, 저 약간 심상 나눔을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마침 비슷한 나중에 가서 뜬구름을 여쭤보려다 지금 비슷한 접점에 나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송 선생님이 저는 오픈 인터벌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음. 오픈 셋이 아니라. R1에서의 오픈 인터벌. 근데 근데 R1에서의 네네. 오픈 인터벌 오픈셋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집합 X가 있고 거기에 PX를 막 해가지고 막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되게 오픈셋이 이산된 1하고 2라고 1하고 2라는 2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적을게요. 1, 2. 이게 오픈셋이라고 할 때 얘의 어떤 근방을 잡아서 얘 안에 들어가는 심상이 혹시 어떻게 될까? 제가 이거 잘 안 돼요. 금방은 아직 인터벌은 얘기를 승호 선생 네, 금방은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을 지금 얘기를 할 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토폴로지의 원소이면은 1,2가 뭐 오픈셋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아까 1, 그래서 2, 3 예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영권 선생님? 네네네 토폴로지를 네네. 어떻게 잡으면은 거기에 어떤 뭐 하나를 잡으면은 얘가 원소로 들어가면은 얘가 오픈셋이다 원소로 그 토폴로지에 네네네. 2라는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이산된 1,2라는 부분 집합을 오픈셋의 아까 동영생 적어 읽어주신 8번 정의를 가지고 이 근방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승호 선생님처럼 인터벌이면은 뭔가 근방을 잡아서 다시 이 근방 아니 그 인터벌 안에 집어넣으려는 심상이 되는데 이거는 잘 안 됐어요. 저건 제 아, 생각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그쵸? 실수가 아니라서. 뭐지? 왜냐면 그러니까 공간이라고는 했는데 그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클리드 공간처럼 그런 어떤 세워진 공간. 기하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저거는 그냥 숫자 몇 개만 딱 모아놓은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뭐 정의를 하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얘기를 좀 음, 훨씬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거는, 그러니까 저 예시를 잡은 거는 그 오픈셋이 뭔지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예시를 잡은 거지. 저걸로 연속을 이야기를 하겠다? 물론 연속 이야기를 음, 할 수 있을 텐데, 네. 저걸로 상상을 하는 거는 저건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지금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8번 보시면 이게 A가 subset of R이라고 실수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네네. 지금 배동성 선생님이 보여주신 거는 실수가 아니고 그냥 어떤 진짜 좀 저희의 일을 돕기 위해서 만드신 예제라 네. 그 금방 이런 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도 이 볼처럼 그리지만 이게 볼로 그리는 것조차도 이 어색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연결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막상 이 얘기를 볼 때는 늘 R1에서 뭐 오픈 인터벌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R2 공간에서 오픈 볼 정도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금방을 잡고 그랬는데 얘는 그냥 대상을 해야 되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를 말씀들을 들어봤을 때 오는 약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자꾸 이거를 집합으로 생각해서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왜냐면 이걸 그냥 원소로 생각하면 A의 여집합도 어떤 원소고 A도 원소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거 두 개의 그냥 관계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저는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저는 배동성 선생님이 그려주신 예제가 좋은 게 그냥 저희가 공집합 1, 2 그다음에 1, 2, 3을 토폴로지로 잡았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오픈이잖아요. 그러면 1의 여집합은 2, 3인데 그게 뭐 어떤 뭐 공간을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그 원소끼리의 이제 관계를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어서 그게 또 클로스였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뭔가 자꾸 인터벌을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그룹으로 그러니까 집합으로 생각해서 조금 약간 그런 데서 좀 불편한 점이 오시는 게 아닌가. 이걸 원소로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게 저는 심상이 와닿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 제 마음속에 이제 갭을 좀 채워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원래 뭔가 이쪽 노트를 보거나 이럴 때는 제 승우 선생님 그린 요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예제로서 손으로 쓸 때는 동성 선생님처럼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랑 손으로 쓰는 것과 이제 제 머릿속의 괴리가 네. 그런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남승우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 자체가 이게 어떤 집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소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 이게 지금 원소 하나를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또 이렇게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 그림은 어떤가요, 그러면? 이 그림도 이 좋은 것 그림?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네, 그냥 이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버리니까 그리고 문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엔티셋은 사실 어느 곳에나 이미 있는 거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엔티셋이 마음에 들어보면 얘 여집합은 여기 전체 음, 되지 않을까요? 음, 이미 저기 그런 것 있다. 같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저만 개운해지고 그림이 선생님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찝찝해지신 거 아니죠? 네, 네. 그냥, 아, 네. 뭔가 저는 개, 저 그림 좀 저는 말씀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이 2, 3이 여기 있고, 음, 그다음에 1, 2, 두 개를 자리를 바꾸면 약간 좀 더 그림이 클리어해지지 않나라는, 근데 뭐 네.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네, 약간 그냥 그 이렇게 하면 여집합 뭐 관계에서 되죠. 저희가 헷갈렸으니까, 네.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그러면 그냥 이 그림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토파로지를 만든다는 게 그냥 반드시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 뭐 나는 이 영역이랑 난 이 영역이랑
나는 그냥 잠시만요. 그냥 네, 그렇게 해도 바로 될 것 아무렇게나 같습니다. 고르면 안 되죠. 아, 그 됩니다. 얘랑, 네. 그러면 얘랑 이렇게 난 토팔로지라고 할래. 그래서 뭐, 음, 꼭 안 붙어 있어도 뭐 상관없지 음. 않나? 뭐, 그림 출처가 뭘까? 제가 지금 그렸는데요. 김우정 선생님이요. 출처는 김우정 선생님. 필터. 이제 뭔가 공간처럼 보이는데요. 뭐, 음, 음.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원래 지금 저희가 해소하기로 한 거는 뭐였죠? 저희, 그래서 저 오픈과 연속 클로스, 얘기하다가, 네. 연속 얘기하다가, 네, 그쵸. 오늘 오픈 클로스드 음, 얘기로. 음. 동성 선생님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아, 너무 좋은 예제 보여주셨어요. 네,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던져지니까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건데, 이제 동성 선생님만 괴로워진. 자꾸 나가자고 하는데 자꾸 끌고 들어오는 저를, 저를 용서하세요. 네. 그래서 그 인버스 이미지 뭐 그쪽 얘기로 가진 음, 못했고요. 오픈 얘기만 냈다 계속한 상황이고 사실 음, 오픈 얘기를 계속했다기보다 오픈 클로스에 대한 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음, 같긴 하네요. 네. 음. 지금 제가 약간 시간이 헷갈려서 그런데 미분기아가 1시간 뒤인가요? 10시요. 네. 그러니까 10시, 1시간 뒤. 지금으로부터 아, 75분 1시간 뒤. 15분 뒤. 네. 음. 아, 얘기를 하나 더 시작하면 너무 늦게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짓는 것과 약간 불편한 게 하나, 뭐 두 개 정도 더 나누는 정도는 어떠신가요? 얘기를 더 해도 괜찮을까요? 저 뒤에, 네, 미분기가 듣는 선생님들을 고려를 저는 하고 마무리 있는 지어도 거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음, 지금 뭔가 되게 이게 너무 많은 게 뿌려졌거든요. 이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종잡을 수 네.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각자 마음속에서 그 회로가 한번 돌아야 또 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오늘 얘기했던 거 한번 쭉 서머리 해보고 방향성 다음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저기 선생님들 요거 끝나자마자 디스코드에다가 뭐를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네네. 지금 스레드가 계속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하루에 두 개씩 거의, 한두 개씩은 계속 올라가고, 멤버십 대하는 날 세 개까지 올라가니까 좀 뭐 돌아오는 주에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한 게 불분명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묶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다음 돌아오는 주나, 사주에. 네. 그렇게 근데 하는 제가 방법 하나, 어떠실까요? 그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원래 지금 저희가 진행해 왔었던 게 뭐 1강, 2강, 3강 이렇게 노트를 차례대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네. 틀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채널지기님이 던져준 네. 주제를 해결을 네. 해석학 안에서 해보자. 였거든요. 지금까지. 네. 근데 네. 오늘은 좀 느낌이 약간 업데이트 된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느낌이어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저가 여기 기대수 스터디 리딩 할 때 제가 지금 계속 중심 잡으려고 하는 거는 우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4강 보자, 5강 보자, 6강 보자 이렇게 하면서 뜯어보는 걸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 얘기들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할 사항이 있으면 첨언하는 정도. 네. 저쪽에서 요런 얘기 하더라. 요거 관련해서 이런 정도는 공유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느끼는 게 약간 서로 그 얘기를 할 때 어느 사람은 이미 이 내용을 봐서 알고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아직 뭐 아니면 봤지만 뭐
그 부분이 어디 있었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definition이 서로 지금 통일이 약간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아까 네. 사실 그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일단 노트의 데피니션을 먼저 다 같이 한번 보자를 하려고 네. 했는데, 아, 그럼요. 저도 네. 그게 지금 네, 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정합을 맞추는 게 일단 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의 정합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각자 생각해 볼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뭐 그 생각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나누다가 보면 뭐 얘기는 길어질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정합을 안 맞춘 상태에서 얘기를 하려고 보면,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길어지는 거지만, 정합을 맞춘 상태에서는 어떤 뭐, 그러니까, 의미 있게 좀 갈 수 있는데, 정합을 안 맞추고, 뭐, 감상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서로.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또 길어지니까 정합을 먼저 맞추고 가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혜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거를 나누면 혜진 선생님이 취합을 하시고 뭐 정의를 뭐뭐를 보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디스커션 자체가 좀 그게 질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게 제가 너무 이게, 지금, 아, 네네. 네, 승우선님 먼저 말씀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 또, 네.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중심이 공통적인 그게 있는 게 더, 네, 나을 것 같습니다. 또 공감한다는 편에서 말씀드렸던 일단 혜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리고 혜진 선생님이 마음대로 고르시는 고르시는 걸로 하면 아, 그게,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채널지기님이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 입실론 델타랑 그 부분을 정말 위상 얘기를 배제를 하고 일단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4강에서 6강 얘기가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로 나갔는지 이게 서로가 다른 거죠. 음, 그래서 그걸 보인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네, 아운지랑 진도나 뭐 대수학이든 뭐 어느 쪽이든 얘기가 다 나가는 게 좀 달라서 그래서 네, 근데 근데 그 이전 시점에서는 이 공부를 하지 말고 와서 여기서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정합도 맞추고 뭔가 이 불편함을 얘기하면서 이제 가는 방향이었는데 지금 뭔가 미션이 있는 상태에서 미션을 수행하지 않는 느낌? 그래서 이걸 몇 강을 보자보다 지금 던져져 있는 두 개의 주제가 있잖아요. 보이자라고 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라운지 하듯이는 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라고 지금 녹화를 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오늘 여기까지 녹화를 종료를 하겠습니다.